바로 시작하면 되나? 네. 원래 네. 사람 없는데 우리 그 피다운은 유튜브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네, 그렇게 익숙한 하죠, 다음에. 그러면은. 좋습니다. 일단, 리도 세미나고요. 그, 리도가 뭐냐를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리도는 요즘 좀 디파이계에서 되게 핫한 서비스 중 하나인데,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리퀴드 스테이킹 솔루션이에요. 그게 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또 세 가지 속성 정도가 있는데, 멀티체인이고, 그리고 다오다. 다오는 뭐, 피다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산화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자율 조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퀘스트 스테이킹이 뭐냐 하면은, 이제 POS 스테이킹에는 주로 락업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인센티브 문제로 그 준하님 세미나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체인에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인센 그 자기 코인을 못 빼는 상태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체인 안정성을 위해서 결국은. 근데 이제 이런 니즈가 만나면은, 그 스테이킹을 하고 싶은데, 스테이킹에는 보통 보상이 있잖아요. 그 밸리데이터한테 주는 보상이. 근데 이 스테이킹 보상을 얻고 싶은데 락업에 노출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이제 락업만큼의 기간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토큰을 싸게 사고 싶은 사람, 딱 이 니즈가 이제 서로 만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해결책은 이제 토큰 스테이킹에 대한 인증 토큰을 만든다. 그러니까 수표를 만드는 거예요. 토큰 스테이킹을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리도가 뭘 하냐, 이 리퀘스트 스테이킹이 뭐냐 하면은, 이제 생활 이제 가볍게 솔라나 스테이킹을 맡기려고 해요. 제가 그 말뜻은 이제 솔라나 POS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떤 밸리데이터한테 제 코인들을 맡기고 제 솔라나 토큰들을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리워드를 받고 싶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제 리도가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대신 줘, 내가 맡겨줄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제 솔라나 토큰을 리도에서 받았어요. 이제 밸리데이터가 아니라, 솔라나 밸리데이터가 아니라 리도에 받은 다음에 잘 받았습니다 하고 수표로 1ST 솔이라는 토큰을 찍어서 줘요, 저한테.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담보로 쓰든지 팔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ST 솔이라는 토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말이,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음대로 원래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그 스테이킹된 물량은 락업되면서 제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잖아요. 제 지갑에 있는 물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지갑으로 이 수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ST3라는 내가 1솔라나만큼 스테이킹 했다는 이 증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담보로 쓸 수도 있고, 그거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진짜 자유롭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제 리퀘스트 스테이킹 토큰의 장점이고, 그래서 받은 솔라나를 가지고 이제 솔라나 쪽으로 달려가서, 제가 준 솔라나죠. 그러니까 리도 쪽에서는 이 솔라나를 가지고 솔라나 밸리데이터 쪽으로 달려가서 자기들 그 밸리데이터 풀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맡긴 다음에 리워드를 열심히 버는 거예요. 파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1 ST소를 가져오셨군요, 고객님. 이제 다시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받은 ST소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줬으면은 다른 사람이 ST소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 간에 ST소를 가져오면은, 그러면 3일 기다리시면은 1솔라나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솔라나 쪽으로 달려와가지고 1솔라나만큼 언스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언스테이킹 기간이 3일이거든요, 솔라나가. 그럼 3일 기다리면은 또 1솔라나만큼 주는 거죠. 그 ST솔 가져온 사람한테. 이 모든 것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타의중화하고 뭐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리워드를 대신 벌어주고 뭐 그런 느낌인데, 이 징표를 주고 이런 느낌인데, 그, 리도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아이템이 ST 솔라나가 아니라 ST 이더리움이거든요.
근데 이 ST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더리움 2.0 플랜이랑 맞물려 가지고 이제 시작된 그 서비스인데 네, 상황이 좀 특수해요. 일단 가장 특수한 거는 뭐냐면은 이더리움 2.0에서는 현재 비콘 체인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리워드를 조금 주지만 근데 언스테이킹이 지금까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언제 가능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그 이더리움 2.0 플랜이 이제 잘 진행되면은 이제 언스테이킹이 언젠가는 풀릴 텐데 지금은 일단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리도에서도 언스테이킹이 불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이만큼 달려가서 1슬롯만큼 언스테이킹하는 이 액션이 불가능한 거예요. 리도 쪽에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리도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메인 프로덕트가 STETH라는 거는 이제 자기들도 그렇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가장 그 물량도 크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어떤 이제 아무튼 이거 그림 먼저 설명하자면은 유저가 이더리움 맡기고 이제 컨트랙트에서 이 이더리움으로 가고 이더리움 디포짓 컨트랙트는 이제 그 이더리움 재단 쪽에서 이제 이더리움 2.0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컨트랙트고요. 거기로 이더리움 보냈고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이 위드럴 어카운트로 이 나중에 가능해지면은 위드럴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컨 체인에서 밸리데이터한테 이제 리워드를 주거나 아니면 슬래싱을 하거나 뭐 그런 이더리움 총량의 데이터가 그 리더 스테이킹 컨트랙트로 전달되고 오라클로 그래서 그 STET 그만큼의 STETH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워드를 범는데 범만큼 STETH를 그 스테이트 이더리움을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리워드를 받으면 그만큼 STETH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킹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STETH 늘어나고 그만큼 또 리워드로 받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고 10%는 이제 리더 쪽에서 B로 가져가요. STETH의 10%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워드 구조가 좀 복잡한데 이거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결국 근본 구조는 이더리움 맡기고 STETH 받았고 유저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그 리더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받았고 그걸 이용해서 리워드를 만들어냈다. 이더리움 받았다. 그게 일단 확실히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좋냐 하면은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이 라거 원래 유저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그냥 묶여 있는데 이더리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뺄 수가 없어요. 그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그 의결을 해가지고 그 이 언스테이킹 만들기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리도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 리퀘스트 스테이킹 토큰인 STETH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시장에 갖다 팔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 갖다 팔거나 아니면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래서 이 without fully locking their capital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락업이 아예 안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생겼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2.0 밸리데이터 스테이킹을 하려면은 32 이더가 필요한데 좀 크죠, 금액이. 그래서 그보다 작은 금액으로도 리도에서 중간 해주기 때문에 뭐 근데 이런 풀은 리도 말고도 당연히 많지만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ST 이더리움 토큰을 뭐 담보로 제공하거나 누가한테 양도를 하거나 뭐 팔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STETH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아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갑으로 리워드가 매일매일 들어와요. 이런 거를 리베이서블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특수한 형태의 토큰인데 뭐라고 하지? 네, 그러니까 하루마다 이 각자의 지갑에 있는 그 STETH 토큰의 밸런스가 바뀌거든요. 리밸런싱이 계속 돼요. 하루 12시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리워드를 번 만큼 이더리움이 늘어나고 리더 쪽에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늘어나고 그만큼 STETH를 민팅을 하고 그만큼 우리한테 90%만큼 이제 그 홀더들한테 주는 거죠. STETH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넣은 금액인데 이렇게 넣어놓은 금액을 보면은 계속 그 하루마다 리워드가 조금씩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STETH의 형태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STTH의 경우에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하고 리더가 발행한 STTH하고 완벽하게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1대1로 유지가 되는 거죠. 하루 단위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워드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리워드 APR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대충 4%가 나오네요. 그래서 리도가 얼마나 큰지 보면은 이게 TVL이 이만큼이고 엄청 많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좀 핵심인데 사실, 그러니까 스테이킹 APR은 4%고 근데 이게 좀 핵심인데, 이제 그 이더리움 2.0 이제 밸리데이터로, 비컨 체인 밸리데이터로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더리움 중에서 31%가 무료 리도 거예요. 그러니까 리도가 이제 스테이킹하고 있는 이더리움이에요. 리도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근데 이게 좀 되게 거의 그 밸런스를 깰 만큼, 탈중앙화 밸런스를 깰 만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중앙화를 우려하는 그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리도는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그 체인에도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라나, 뭐 매틱은 폴리곤 말하는 거고, 그리고 폴카닷, 그리고 쿠사 말하는 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뭔지. 루나도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리도 그 다오 판결로 이제 루나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루나는 공식 폐기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 리도 다오, 그래서 리도의 정체성 중 또 하나인 다오를 얘기하자면, 이제 결국 이제 타이중화된 운영을 위해서 그 말은 이제 거버넌스 토큰 발행해가지고 뭐 이제 나눠줬다 하는데, 이게 토큰 밸런스가 좀 많이 중앙화돼 있긴 해요. 보면은 탑 100 홀더가 93%를 지금 현재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뭔가 탈중앙화된 운영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사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가격도 되게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말할 거는 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 가치를 얼마큼 가지고 있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 일단 크게 이런 요소들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일단 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 대변하는 원래 토큰의 양이란 게 뭔 뜻이냐면은, STETH가 가지고 오면은 리도 쪽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2.0이 끝나면은 1 이더로 주겠죠. 1 STETH 가져오면은. 근데 이게 1대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솔라나나 솔라나 이제 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대1이 아닌데 나중에 더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률, 뭐 이자 이런 거나, 그리고 또 뭐 그 바꾸는데 비드는 피 이런 거로도 가치가 좀 영향받겠죠. 그리고 시장 유동성, 이게 좀 중요한 게, 애초에 사실 그 시장에 풀려 있는 이 그 STETH 뭐라고 하지? 그 탈출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제 그 커브 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커브 풀을 보면은 어떤 큰 기업 중 하나가 그 STETH 메이저 홀더가 들고 있는 STH를 다 처분하려고 해도 유동성이 부족해요. 애초에 시장 자체가 STTH나 뭐 ST 매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크게 변동할 수도 있다. 좀 그런 위험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락 기간, 이건 체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심지어 이제 언제 언락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가치가 바뀌고, 또 리더 자체도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컨트랙트 익스플로이트 있고, 그리고 좀 탈중화가 좀 약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리더 리스크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치가 좀 바뀌는데, 보통 어떤가? 일단은 이거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아까 리워드 구조가 좀 복잡해가지고 좀 다르게 설명한다고 했었는데, 이 솔라나랑 매틱은 STETH랑 리워드 구조가 달라요. 이게 얘네들이 이걸 좀 나중에 만들었는데, 이 STETH를 보고 좀 바꿨나 봐요, 그 생각을. 그래서 얘네들은 논 리베이스블 토큰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지갑에 있는 ST 솔하고 ST 매틱의 그 총량이 그냥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네, not going to change.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뭐 리워드를 주냐 하면은, 그 리워드라는 게 결국은 스테이킹 리워드잖아요. 그냥 리더 쪽에서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받는 리워드인데, 그래서 매틱이라고 치면은 초기에 받은 매틱은 이게 우리가 리더 쪽에다가 넣어준 매틱이겠죠. 그만큼 리더에서 ST 매틱을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1대1이에요. 근데 여기서 리워드로 받은 매틱이 추가가 되면은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 이 ST 매틱을 1대1로 만들지 말고 그 ST 매틱 하나를 주면은 1 매틱 주지 말고 현재 리더 가지고 있는 풀에서 이 나누기 이 현재 매틱의 쉐어만큼 주자라는 이제 방향성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가치가 이제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리워드를 받는 매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초기에 받은 매틱보다 좀 더 많이 생성되는데 그만큼 ST 매틱을 들고 있으면은 이 똑같이 들고 있더라도 좀 더 이제 많은 쉐어를 대변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매틱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플러스 1.503, 05 매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 ST 매틱마다 같이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1 ST 솔이면은 뭐 지금 현재는 1.53, 1.05 솔, 1 ST 매틱이면은 1.03 매틱 이런 식으로 이 리워드 가치가 이게 리더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그 스테이킹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가치가 좀 내재가 그 가치가 리퀴드 스테이킹 그 토큰에 리워드가 내재되는 경우에는 이 계속 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를 띄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냐하면 이 리워드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가격이 보통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보통 이런 식의 서비스는 이 정도 가격인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오르겠죠. 아무 문제 없으면은 사실 왜냐하면 리워드가 계속 증가하니까. 네. 그 리워드가 계속 쌓이니까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 솔라나를 들고 가도 1 ST 솔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 솔라나 제가 지금 제가 1 ST 솔을 받고 싶어요. 리도 쪽에다가 스테이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1.05 솔라나를 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만큼의 쉐어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 ST 솔라나라는 토큰 자체가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복잡하다는 거였고요. 보통은 이런데 그래서 보통은 조금 더 높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이 STETH는 조금 더 특수해요, 사실. 이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 현재 많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난리가 났죠, 거의. 심지어 최근에는 거의 폭삭 내려앉아 가지고 0.95 막 이 라인까지 터치를 하다가 지금 0.97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커브라고 이제 그 이더리움 쪽에서 그 특히 이제 스테이블 스왑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그 거래소인데 이 커브 쪽에서도 ETH 이더리움 ST 이더리움 풀이 있어요. 보면은 75%까지 갔죠. 근데도 이제 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75%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그 이제 곡선이 그냥 직선이면은 이게 한 3대1 정도 교환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격이 뭐 0.66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까지 안 가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이더리움하고 ST 이더리움의 그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 커브 쪽에서 곡선을 조정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A 값이라 부르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0.97 정도가 이때가 한 0.95인가 93인가 막 이랬을 거예요. 이때가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그 보통 그 스테이킹 토큰에 비하면은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은 일단 이게 너무 커요. 일단 언스테이킹 불가능. 다른 애들은 3일이나 7일 정도거든요. 이걸 하려면은. 그래서 보통 스테이킹 토큰이 좀 싸지면은 그냥 3일이나 7일 정도의 이 가격 베팅을 하면서 좀 더 싸게 들어가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일단 언스테이킹 기간이 미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2.0 계획에 따라서 미정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킹 리워드가 이 ST 토큰에다가 계속 어크루가 되는데 리워드가 계속 쌓이는데 여기는 리워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그 1일마다 ST, ETH를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안 쌓이는 거죠. 계속 찍어내니까 ST 토큰을.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 STTH는 유독 좀 가격이 이제 내려가기 쉽다. 그래서 이걸 심지어 어떤 사람은 디패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좀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패깅이라고 하면은 이제 애초에 1대1로 뭔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일방향으로만 그 1대1이기 때문에 애초에 패깅이 아니다라고 이제 리더 쪽에서는 많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부르는 모양이에요, 일단. 사람들 인식으로는 1대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하는 뭐 그런 마음 때문에 디패깅을 많이 부르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요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굳이 ETH가 비쌀 이유가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패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패닉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요즘 되게 사건 사고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는데, 근데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그 리워드가 가치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좀 그 가치가 되게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2.0의 계획이 뭐 이더리움 2.0에서 막 비콘 체인에서 뭐였더라? 또 기술적으로 체인에 오류가 있었다. 이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떡락하는 거죠. 왜냐면 이더리움 2.0이 이제 돼야지 얘를 이더리움 바꿀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럴 거예요. 그리고 ST 이더리움이 유동성이 적다고 했잖아요. 유동성이 적어가지고 이제 큰 손들이 좀만 던져도 그냥 가격이 막 파괴가 돼요. 막 75%, 커브% 이러고. 그리고 이제 떡락을 하면은 이제 불편한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에이브라고 그 이더리움에서 이 디파이 이더리움에서 되게 인기 많은 뭐 시총 1위였나 뭐 1위에서 3위 정도 될 거예요, 이 에이브가. 근데 이 에이브에서 ST 이더리움을 담보로 이더리움을 빌릴 수 있어요. 아베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빌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에이 설마 ST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인데 설마 그렇게 벌어지겠어 하고 담보로 엄청 많이 맡겼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단체로 이제 청산쇼 위험에 처하게 됐죠,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은 ST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더 싸지니까 계속 이더리움에 비해서. 그래서 이 떡락을 하면은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서 또 이게 청산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래소에 있는 ST 이더리움을 또 강제로 이더리움 바꾸고 걔를 또 팔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을.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한 몇 개월에 떡락을 되게 많이 했는데 굉장히 큰 비율이 좀 이 청산 이슈 때문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 POW 포크의 얘기가 많은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더리움 PO에서 바꾸면서 매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또 POW 버전의 이더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포크를 주도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이 리더의 구조가 보면은 제 이더리움이 지금 다 리더 쪽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POW 토큰을 만드는데 이 이더리움 기준으로 만들면은 다 리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POW 토큰을 리더 쪽에서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되게 좀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도 좀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ST 이더리움이.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고요. 네. 준비한 건 이게 다고요. 그래서 대충 이 리더라는 게 있고 리퀘스트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고 이 리퀘스트 스테이킹 토큰의 가치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받겠습니다. 제가 그 놓친 걸 수도 있는데 네네. 그 리더풀에 있는 그 돈을 어떤 노드한테 스테이킹할지 정해지는 그 과정이 뭐예요? 정해지는 과정은 이제 리더 쪽에서 주체적으로 이제 밸리데이터를 만든 밸리데이터 몇 명 있어요. 걔네들한테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에서 직접 밸리데이터를 네, 맞습니다. 직접 밸리데이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리도스 밸리데이터라고. 네. 이 자기들 말로는 이게 굉장히 편리한 말인데,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이 밸리데이터를 이게 한 명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밸리데이터에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는 탈중앙화를 이제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 그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다르죠. 결국은 전부 다 리더가 갖고 있는 밸리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리더, 그런 거버넌스는 지금 탑 100 홀더가 지금 93%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근데 리더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타일 중앙화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아무튼 근데 해서. 그게 네. 네. 그 아, 가버넌스가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냐 이거 이전에 그냥 그 리더 있는 풀을 어떤 밸리데이터한테 딜리게이트 했다가 다시 받았다 이 과정 자체가 자동화 컨트랙트로 자동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중앙화 약한 고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밸리데이터 여러 명 있을 텐데 누구한테 갈지 이런 게
결정되는 과정을 말한 거죠. 예. 아, 그거는 아마 그건 자동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거는 랜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여기 보면 저 그림에도 뭐 오라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뭔가 오프체인에서 그냥 하고 막 그런 멀티식으로 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음, 이 오라클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오라클은 그냥 그 리더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총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했을 때 리워드를 받았으면 총량이 플러스 될 거고, 그리고 슬래싱 당했으면 마이너스 될 건데, 그 총량의 오라클 받아가지고 그거만큼 이제 ST, ETH 밸런스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 부분이고 밸리데이터 선정에 관련해서는 아닐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리도가 멀티체인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맞습니다. 서로 여러 체인이 있는 리도는 각각 자기들 일만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 체인에 있는 맞아요. 리도끼리. 그게 좀, 그러니까 사실상 관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냥 별개의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엄청 막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거의 문어발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버넌스도 다 별개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가바넌스는 제가 알기로는 가바넌스는 그거예요. 똑같아요. 가바넌스는 이 전부 다 이 LDO 토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거는 포함하려다 말았는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버넌스를 분리하겠다는 얘기 그 프로포즈가 통과된 걸로 알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도 대충만 아는데 그러니까 이 LDO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각 체인마다 그래서 이 각 체인의 그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또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LDO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프로포즈를 그 비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디어 토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올렸으면은 그거를 이제 해당하는 그 멀티 체인, 그래서 STETH나 ST 매틱 아니면 뭐 ST 솔라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밸런스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냥 혼자 다 LED에 토큰 관리했어요. 그럼 제가 LDO 토큰을 솔라나에서 갖고 있든 이더리움에서 갖고 있든 가버넌스에 행사할 수 있는 표는 똑같은 거죠. 개수만 네네, 똑같. 맞습니다. 에디어 토큰이 그래서 뭔가 가치가 딱히 그 멀티 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솔라나 버전의 그 에디어 토큰이나 뭐 이데얼 버전의 에디어 토큰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 체인의 그 LDO 보유량을 다 취합해서 그 탈중앙화된 가버넌스 투표 같은 걸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이더리움일 수도 있고 솔라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어떤 그거를 체인에 어떻게 잘 수합하냐고요? 어떤 체인에 한 체인의 컨트랙트로 넣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버넌스는. 네. 그 해답은 제가 알기로는 이 에디어 토큰은 애초에 이더리움에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에서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다른 체인 그 거버넌스라도 그냥 이더리움 쪽에서 의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체인에 있는 그 리더 컨트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할 때 이더에서 연결되는 내용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 부분은 좀 빡세네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잘. 확실히 그런 이슈가 좀 생기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피다오 그 멀티체인 다오랑 좀 연관이 있는 내용 같아서 좀 약간 볼 네, 가치가 그래 있는. 보이네요. 예. 그 부분의 의결을 어떻게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신뢰가 가진 않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해놨을 거라고. 네, 애초에 말이 좀 많아서, 아, 사실 그럼, 리도, 그럼 네. 결론이 엘디오 토큰이 이더리움 메인넷에만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말기로 맞습니다. 아, 그럼 솔라나 엘디오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또 이상하네. 네. 아무튼, 그 증명은, 아무튼, 네, 뭔가 자동화 돼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 또 있는데 그 스테이킹 언락기 뭐 3일, 7일 이렇게 그 정해져 네. 있는 프로토콜에서 내가 스테이킹을 하면 그 뭐 예를 들어 ST 솔 이런 거면 그게 언제 연락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토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다른 토큰이란 게 정확히 뭐가 다른 토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가 받는 솔라나의 양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어 연락 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언스테이크를 신청하면 7일 이후에 위드로우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그
언스테이킹이 진행 중인 물량에 대한 그 ST도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언스테이킹 진행 중인 물량에 대한 걸 뭔가 리워드를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ST 매틱은 네. 언스테이킹 신청을 안 한 상태의 스테이킹 물량에 대한 네, 맞아요. 무조건 얘는 언스테이킹, 그러니까 ST 매틱이 존재하는 거는 얘는 언스테이킹 신청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언스테이킹 신청을 한 토큰에 대한 수표는 뭐예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요? 네, 없습니다. 그냥 없고 그냥 컨트랙트 상으로 지갑을 기억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 원래 7일인데 한 4일 정도 지난 ST 매틱에 대한 물량을 긴급하게 유동화할 수는 없나요? 네, 그건 안 돼요. 그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돼요. 아하.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되게 좋은 개선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요가 굉장히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리니어하게 감소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네,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